네, 안녕하세요. 엘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지를 알려줄 건데요. 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는지 수업 단계별로 알려주면서 저만의 팁도 같이 알려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가 글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거나 말하지 않잖아요. 기승전결과 같은 구성 단계를 꼭 지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잖아요. 한국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기승전결이 아니라 도입, 제시 및 설명, 연습, 활용, 마무리 이와 같은 수업 단계를 고려해서 수업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수업의 시작인 도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지 또는 이거 그냥 적당히 공부해야지 같은 결정을 이때 학생들이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선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과 같은 영상 자료를 써서 오늘 수업 재밌겠는데? 또는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도움 되겠는데? 같은 생각을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거 한 잔이요? 테이크 드릴게요. 쿠폰 있으세요? 아니요. 라떼, 바닐라 라떼.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안녕히 가세요. 이와 같은 영상들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주로 찾고 그 후에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 자료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입에서 수업에 대한 파이팅과 호기심을 가지게 했고 무엇을 배울지 대략적으로 알게 해줬다면 제시 및 설명은 학습자의 파이팅과 호기심을 토대로 단어와 표현 그리고 문법을 가르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먼저 단어와 표현을 가르칠 때는 사진과 최소 2개 이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예로 봄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봄을 나타내는 사진과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문법을 활용한 예문을 함께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가르칠 주제에서 단어와 표현이 20개 이상 나오게 되면 예문만 최소 4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창작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을 가르칠 때는 전 바로 문법을 설명하지 않고요. 설명하기 전에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영상이나 예문을 통해서 제시한 후에 문법을 설명하고 응? 이거 간 좀 봐줄래요? 그럼요. 봉선 씨, 아주 미안한데 우리 물 조금만 좀 갖다 줄래요? 목이 좀 말라서. 한번 먹었더니 밥이 땡겨가지고 이거 즉석밥 하나 돌아다니길래요. 셰프 한 잔 하실래요? 냄새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다시 한 번 더 예문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문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줘요. 참고로 문법에 대한 설명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책을 참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로 초급 문법인 일레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먼저 문법책을 참고해서 문법의 용법과 형태 그리고 예문을 파악한 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해요. 자, 이건 자료를 만들 때 꿀팁인데 사진이나 영상을 구글에서 검색할 때 그냥 단어만 적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따옴표와 함께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따옴표 사이 안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만 최우선적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자료를 찾을 때 더 편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시 및 설명에서 문법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게 해줬다면 이제는 문법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이때는 단순히 동사를 나열한 후에 문법을 적용시키게 하여 형태를 익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단어 및 표현이 들어간 예문을 주고 배운 문법을 적용시키게 해서 형태를 익히게 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단어 및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예문도 보여줘요. 안 그러면 학습자들은 오늘 배운 문법은 같이 배운 표현과 함께 사용해야만 된다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실을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후부터는 아무리 제시 및 설명을 통해서 감을 잡게 했어도 용법에 알맞게 사용하는 예문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참고로 용법에 알맞게 사용하는 예문을 찾는 방법으로 말뭉치를 찾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문을 찾아요.
활용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처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게 해주는 단계인데, 이전 단계들과 다르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 때 다양한 시도를 했다가 다양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도 끝에 나름 안정성을 확보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건 교재에도 나와 있는 활용 방법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괜히 교재에서 이걸 활용으로 넣어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방법을 쓰면 실패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역할극을 하게 할 때 역할극 하는 학생들 전부를 촬영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갑자기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이유 때문에 촬영을 하는 건 아니고, 촬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한국어를 말할 때 목소리는 어떤지, 안 좋은 습관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말하는 걸 보고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피드백을 그냥 해주는 것보다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 해주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걸요? 왜냐하면 학생은 선생님이 말을 해줘도 솔직하게 잘 안 하다 하는 학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직접 영상을 보면 자기가 봐도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적나라하게 보이다 보니까 말하기를 할 때 옳으나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물론 학생들이 많을 때는 이런 방법이 어렵겠죠? 자, 그럴 때 랜덤인 듯 랜덤 아니게 학생들을 뽑아서 하곤 합니다. 촬영 같은 경우에 저는 핸드폰하고 그리고 셀카봉, 삼각대로 변신 가능한 셀카봉을 사용해서 촬영해요. 자, 그런데 촬영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 반출을 안 한다라는 약속을 꼭 해요.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면 녹화하는 걸로 타협을 해요. 사실 녹화만 해도 피드백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자, 녹화마저 안 된다면 그냥 선생님이 그 학생 성대모사를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도입부터 활용까지 수업을 다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남았는데요. 마무리는 오늘 수업을 못했어도 응원해주고, 잘했으면 더 응원해주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리마인드 시켜준 후에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지 살짝 알려주고 숙제를 부여하면 끝.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한국어 수업을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아마 이 부분은 괜찮다고, 이 부분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야 당연한 거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문법과 말하기에 중점을 둔 수업이었고요. 쓰기와 듣기를 중점으로 한 수업은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그때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어쩌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건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서 학교 과제나 실습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